네,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우리 교재 370페이지부터 이제 지요권 할게요. 지요권도 용익물권이죠. 토지에 대한 사용 수익권인데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요권은 배타적 권리가 아니라 비배타적 비배타적 공용권이다. 말이 좀 꼬였습니다. 비배타적 공용권이다. 그러니까 혼자서 배타적으로 지배할 권리가 아니라 승역지 토지 소유자 기타 사람들하고 같이 사용할 권리다. 그럼 지역권을 설명하기 가장 좋은 게 통행지역권 가지고 설명을 하면 가장 좋아요. 그러면서 개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필지의 토지가 있다. 이게 이제 공로라고 할게요. 공도 또는 공로라고 하는데 공로에 접하기 위해서 이쪽 토지 소유자가 주위 토지 통행권을 행사해도 되지만 여기다가 지역권을 설정을 했다. 그럴 수도 있죠. 지역권 설정해서 통행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역권이 필요한 토지를 요역지라고 하고 지역권을 승낙해줘야 되는 토지를 승역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권의 개념은 요역지 토지 편익을 위하여 요역지의 사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승역지를 사용하는 권리예요. 지역권이 설정이 되면 승역지에는 요역지에 관한 지역권이 요역지에는 승역지에 대한 지역권이 성립이 등기가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가 7번지고 8번지다 그러면 승역지에는 8번지를 위한 지역권이 성립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고 요역지 토지에는 7번지의 지역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두 개의 등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두 개의 등기부예요. 여기다가 통행지역권을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지역권은 인접 토지에만 설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저 멀리 수원지가 있으면 수원지에서 물 끌어오기 위해서도 지역권 설정할 수 있고요. 어떤 목적이든지 제한되지 않습니다. 승역지는 토지 전부 위에 설정할 필요에 따라서 설정할 수도 있지만 단순히 통행만 하는데 이거 다 설정할 필요 없잖아요. 그때는 일부에 대해서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역지는 언제나 토지 전부가 돼야 되는 거고 승역지는 토지 일부 또는 전부가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인접하지 않은 멀리 있는 토지에도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그래서 지역권을 다시 설명드리면 요역지 토지 편익을 위해서 승역지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요역지 토지 전체의 편익을 위해서 승역지 토지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는 권리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지역권이었다라고 하고 여기에 토지를 사용하게 되면 사용 가치가 높아진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을 겁니다. 자, 다음에 넘겨보시겠습니다. 성질이다라고 하는 것, 토지의 편익에 이용한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 토지의 편익에 이용한다는 얘기는 토지의 사용 가치를 높인다. 요역지의 가치를 증가시킨다는 얘기는 토지의 사용 가치를 높인다라고 하는 거죠. 사용 가치가 높아지면 교환 가치도 높아지겠죠. 자, 나머지는 이제 이론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보니까 지역권은 이처럼 편익에 이용하는 토지에 대한 권리다. 사람에 대한 권리가 아니고 요역지에 거주하는 거주자의 골체 채취를 위하여 승역지의 골체를 채취하는 것은 지역권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 그래, 골체 채취를 위해서 요역지 소유자가 골체 채취해서 팔아먹겠다. 이거는 지역권의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승역지 안에 있는 골체를 갖다가 요역지를 채워서 요역지를 좀 돋구겠다. 좀 높이겠다. 이거는 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요역지 소유자 개인 사업을 위해서 승역지에 골체 채취하는 거 이건 안 돼요. 하지만 승역지에 골체를 채취에다가 요역지에 메꿔서 요역지가 푹 꺼져 있으니까 좀 높이겠다 이런 목적으로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여권이 아니고 지역권이다. 토지 자체를 위한 권리다라고 하는 거고요. 요역지는 한 필토지 전부 해야 됩니다. 항상 한 필토지 전부가 사용 가치가 높여줘야 됩니다. 하지만 승역지는 일부 또는 전부라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지역권도 어떻게 성립하느냐? 지역권도 물권이고 권리잖아요. 물권이 성립할 때는 186조 아니면 187조가 적용이 돼서 지역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등기하면 지역권이 성립하게 되는데 지역권은 존속 기간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지료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민법에 아무런 언급이 없고 이게 또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서는 부동산 등기법에서 등기하지 못한다고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을 정했다, 지로를 약정했다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채권적 효력만 있는 것이지 등기에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럼 이 기간을 얘기할 때 기간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데 영구 무한으로도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영구 무한의 지역권 설정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판례고요. 그럼 법률 규정에 의할 때는 경수상판기 이거 자꾸 얘기하지 말고 그거는 물권 총론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경수상판기가 적용되지 않는다. 경수상판기는 경매, 수용, 상속, 판결, 기타 그건데 여기는 지역권의 시효 취득을 얘기해야 되는 거야. 지역권의 시효 취득은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이 20년 이상 계속이 되면 등기함으로써 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수 있고 이미 등기가 되어 있는데 무효 등기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그냥 바로 또 취득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245조 준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이 부분이 조금 거론될 수가 있어요. 지역권은 잘 나오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이다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통행지역권을 얘기를 하면 맨날 돌아다녔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되고 여기다 통로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통로를 만들었으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사람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라고 한다면 이건 어떻게 진짜 24시간 계속 20년간 됐다. 이거 입증이 곤란하고 또 불가능한 겁니다. 하지만 여기다가 통로를 개설해 놨다. 그럼 누가 봐도 사용 수익하고 있다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통로를 개설해서 사용 수익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통로도 땅굴 형식으로 만들었다. 그럼 이거는 표현됐다고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지표면에다 통로를 개설했다. 그럼 표현됐다고 하는 게 20년 이상 지속이 되면 등기 청구해서 등기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또 유상이에요. 이거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지역권을 시효 취득하게 되면 이거는 유상이 됩니다. 기간은 영구 무한으로도 할 수도 있다. 등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3자에게 대항할 수도 없고 영구적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하고 등기법상 등기 대상이 아니다. 예, 등기되어 있지 않지만 등기할 수는 있다라고 하는데 등기할 수는 있다라고 보는 거는 일부 얘기죠. 일부 얘기고 등기법이 절차법인데 절차법의 등기 대상이 아닌데 등기관이 등기해 줍니까? 등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잘못된 얘기입니다. 이건 잘못된 얘기예요. 등기법이 절차법이고 이 등기법에 관한 내용도 등기관에게 재량권은 있지만 등기할 사항이 아닌 걸 등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자, 그다음에 4번에 보시면 지역권의 설정 계약과 존속 기간이다라고 하는데요. 지역권의 설정 계약과 존속 기간 이미 다 설명을 드렸죠. 설정 계약 체결하고 등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 설정 계약은 요역지와 승역지 소유자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양토지 이용 조절의 목적이 있다. 그래서 지상권자 등도 지역권을 취득할 수는 있다라고 하는 거고 존속 기간에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영구적인 지역권 설정도 가능하다. 통솔은 영구 무한의 지역권 설정도 가능하다. 판례가 가능하다라고 앞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판례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또 지금 똑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권의 특질 그래요. 비한정적 비배타적 공용권이다라고 하는데 여기 지역권이 성립하고 요역지에 대한 통행권이 생겼다라고 승역지에 대한 통행권이 생겼다라고 하더라도 혼자서 통행하는 것이 아니라 승역지 소유자도 같이 통행할 권리인 거예요. 그래서 비배타적 공용권이다. 여기서 비배타적 공용권이다라고 하는 말 때문에 지역권은 물권적 청구권 3개, 목적물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중에서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비배타적 공용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권은 토지 사용에 있어서 배타적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지금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승역지 소유자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런데 모든 지역권이 다 배타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용수 지역권은 또 배타성이 있기도 한다라고 하는 예외가 있어요. 모든 지역권이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용수 지역권은 공동이용권이다라고 하는데 예외가 뭐가 있다 그랬죠? 물을 끌어다 쓰는 용수 지역권은 예외가 있습니다. 용수 지역권이요. 그래서 용수 지역권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물을 끌어다 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물을 좀 끌어다 쓰자. 그럼 여기다가 배관 설치해서 이렇게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지역권이 설정돼 있으면 여기 있는 물은 지역권자가 그 지역권 용도에 쓰고 남을 때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용수지역권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역권이 여러 개가 설정되어 있다. 1번 지역권, 2번 지역권, 3번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1번 지역권자가 다 쓰고 남는 물 2번 지역권자가 쓰고 2번 지역권자가 다 쓰고 남는 물 3번 지역권자가 써야 되고 1, 2, 3번 지역권자가 모두 다 쓰고 남을 때 다른 용도로 급부해야 되죠. 그렇다고 한다면 배타성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뭐만 용수 지역권만 배타성이 또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요. 요거. 그래서 비한정적 비배타적 권리이긴 하지만 용수지역권은 배타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부종성이 있다는 얘기는 요역지 토지 소유자가 요역지 토지 소유권을 제3자에게 양도했다. 그 말은 갑이 요역지 토지 소유자였다가 토지 소유권을 을에게 양도했다. 그럼 더 이상 갑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을이 요역지의 소유권을 갖게 되고 을이 요역지를 사용해야 되니까 지역권도 을에게 귀속이 되는 겁니다. 이게 부종성 내지는 수반성이다라고 하는데 수반성보다는 부종성 같은 말입니다. 이전상의 부종성을 수반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전상의 부종성을 수반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역권은 그 존속상 요역지 및 승역지의 존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을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만 있죠. 요거만 지역권만 똑 띄어서 팔면 뭐 하겠습니까? 요거 지금 산 사람은 뭐 했습니까? 여기 왔다 갔다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역권만 별도로 팔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불가분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불가분성이라고 하는 건 자, 혹시 저 다시 요걸 지우겠습니다. 조금 편안하게 설명하기 위해서요. 우리 지역권에서 시험에 나오면은 요 내용이 주 내용인데요. 요역지와 승역지가 있을 때 이게 승역지고 이게 요역지가 있을 때 이게 여러 사람이란 얘기죠. A, B가 있고 C, D가. 그럼 요역지도 수인의 공유고 승역지도 수인의 공유인데 그럼 요역지가 있다는 얘기는 지역권이 성립돼 있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지역권이 성립돼 있는데 이런 경우에 혹시 지역권과 관련돼서 어떤 권리의 변동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 권리의 변동이 생길 때 지역권자 얘네들한테 유리한 권리의 변동은 쉽게 간단하게 가능하고 얘네들에게 불리한 권리의 변동은 어렵게 복잡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 요거 가지고 다 해결해야 됩니다. 여기도 법조문도 많고 판례도 조금 있는 편인데 딱 지역권자들에게 유리한 변경은 쉽게 해주되 지역권자들에게 불리한 변경은 어렵게 한다. 쉽게 얘기해서 둘 중에 한 사람이 지역권을 취득한다 그러면 유리해지는 거니까 한 사람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나머지도 지역권 취득하는 걸로 하는 거죠. 한 사람에 대한 지역권이 소멸했다 그러면 불리해지는 거니까 한 사람에 대한 지역권 소멸로 다 소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지역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유리한 변경은 쉽게 불리한 변경은 어렵게 이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문제는 아마 안 틀리지. 이거 다 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역지 또는 승역지가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했다.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했다는 얘기는 유리하게 바뀌었다 그런 얘기죠. 그럼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시효의 중단. 이 취득시효의 중단 잘 보세요. 취득시효가 중단이 됐다는 얘기는 더 이상 취득하지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더 이상 취득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지역권자들에게 불리한 상황이다. 그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역권 취득시효의 중단은 그러면 불리해지는 거니까 한 사람에게만 중단시키면 안 되겠네요. 그러면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하여 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불리한 건 어렵게 모두에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 중단이래요. 지역권의 소멸시효 중단은 지역권은 2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데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얘기는 더 이상 소멸하지 않고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는 유리하게 살아난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중단시키면 다른 공유자를 위해서도 효력이 있다. 자, 그래서요. 그래서 소멸시효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해서 효력이 있다. 그래서 소멸시효는 전 공유자를 위하여 완성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거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소멸시효 중단이 되면 나머지 공유자에게도 효력이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는 완성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요거 빼고 하는 게 훨씬 더 소멸시효는 완성하지 않는다. 그럼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않으면 모든 공유자가 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역지 또는 승역지가 공유인 경우에 공유자 한 사람은 그 지분에 관하여 요역지를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 또 승역지상에 존재하는 지역권을 소멸하게 할 수 없다. 만약에 지역권을 소멸시킨다. 그럼 얘네들이 소멸시키려면 혼자서 소멸 못 시킨다는 얘기죠. 지역권이 소멸하는 것도 불리한 변경이니까 어렵게 해요. 혼자서 안 되고 얘한테도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혼자서 여기도 지역권을 포기하고 싶다. 그럼 혼자서 포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얘도 같이 해야 포기가 된다. 그러니까 불리한 변경은 어렵게 유리한 변경은 쉽게 이거 가지고 지역권에서 무조건 이거 하나 가지고 찾아주셔도 됩니다. 이거 다 암기하려면 머리 굉장히 아플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 분할로 한번 볼게요. 토지 분할도 이 개념 가지고 접근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토지가 분할이 됐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되는 거야. 먼저 이렇게 지역권이 설정이 돼 있었는데 이렇게 설정이 돼 있었는데 요역지가 이렇게 분할이 됐다는 겁니다. 그럼 요역지가 분할이 됐으면 권리가 지금 변동이 되니까 얘들한테 유리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쉽게 유리하게는 쉽게. 그러니까 요역지가 분할이 됐다. 그럼 각 분할된 각 부분이 승역지를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분할된 각 부분을 위해서 지역권은 존속한다. 그러니까 이 지역권은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도 허용해 줘야 된다. 유리한 변경이니까 그런 거죠. 자, 그럼 요번엔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요번엔 승역지가 분할이 됐다. 이 승역지가 이렇게 분할이 됐다는 거죠. 분할됐으면 한쪽에만 승역지를 해서 한쪽에만 지역권이 있는 것으로 할 것이냐? 그럼 얘들한테 불리해지죠. 그러니까 분할된 각 부분의 지역권은 존속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 줘라. 그런데 이거와 관련돼서 처음부터 지역권이 토지 일부에 관해서만 설정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할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반 잘라서 여기는 반 여기로 하고 이쪽으로 반 옮겨가라.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해서 다녔던 길이 또 이렇게 해서 다녀야 되는 길도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얘들한테 불리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승역지가 지역권이 토지 일부에 대해서 설정돼 있었고 그리고 분할이 됐다. 그럼 요건 그냥 여기에 다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지역권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 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할된 경우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역권의 취득이다라고 하는 건 지역권 설정 계약 체결하고 등기하면 지역권 취득하는 거겠죠. 자, 그래요. 시효에 의한 지역권 취득이다라고 하는 거. 아까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이라는 얘기 했습니다.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이 20년 동안 계속이 되면 등기함으로써 여기요. 등기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고요. 계속이다 표현이다라고 하는 건 개념을 좀 좁게 해석한다. 이런 말들 들어가면 굉장히 헷갈려 하는데 그러면 결론으로 바로 가는 거예요. 통행지역권에 관해서는 요역지 소유자가 통로 만들어야 된다 그랬죠. 통로 개설해서 시효기간 동안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통로도 땅굴 형태로 하면 안 되고 토지 위에 개방된 형태로 해야 된다. 네, 그런 내용이 중요한 것들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판례들은요, 뭐 특별히 더 봐야 될 거는 거의 없고요. 지역권의 시효 취득까지 이렇게 했고 374페이지 지역권의 종류 뭐 이런 것들 나오고 있잖아요. 지역권의 종류는 374페이지 보면요. 지역권의 종류는 편익의 목적에 따라서 통행을 위한 통행지역권, 용수지역권 있잖아요. 이 용수지역권 거기다가 하나 줄쳐놓습니다. 이 용수지역권은 배타성도 있고 우선순위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조망지역권, 불용업지역권 뭐 이거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어떤 형태의 지역권이든 다 설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뭐 행사 형태에 따라서 자기 부작이 여기 정말 나올 거 요거 용수지역권 요거 하나밖에 없고 이것도 나올 확률 거의 떨어집니다. 자, 지역권의 효력은 승역지에 대한 이용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순서가 좀 바뀐 경향이 있습니다. 앞에 나왔어야 되는 거고요. 용수지역권 여기 나오네요. 그래서 용수지역권에 있어서 용수지역권 우리 374페이지 지역권의 효력이 1번에 나오는 거죠. 2번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용수지역권입니다.
지역권에 있어서 승용지의 수량이 요역지 및 승용지 수요에 부족한 때는 그래요. 그러면 수량이 충분치 않을 때는 그 수요 정도에 의하여 우선 가용에 공급하고, 여기서 수요 정도에 의하여라는 얘기는 요역지 및 승역지, 즉 지역권자 수요 정도에 의하여 먼저 가용에 공급하고 나머지는 다른 용도, 지역권 이외의 다른 용도에 공급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타성이 있다는 얘기죠. 설정행위로 달리 정할 수 있고, 그래서 지역권도 물권이므로 먼저 성립한 지역권이 후에 성립한 지역권보다 우선한다. 그래서 승역지의 수개의 용수 지역권이 설정된 경우에 후순위 지역권자는 선순위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권은 비배타적 공용권이다라고 했는데 뭐만요? 용수 지역권만. 여기 지금 지역권도 물권이므로 먼저 성립한 지역권이 나중에 성립한 지역권보다 우선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빼버릴게요. 이거는 잘못 해석하면은요. 네, 이거는 그냥 빼버리겠습니다. 요거 빼고 이렇게 지우고, 자, 우리 민법 제297조 2항에 의해서 승역지의 수개의 용수 지역권이 설정된 때 후순위 지역권자는 선순위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한다. 이러고 바로 들어가십니다. 이 조문 때문에 용수 지역권만 순위도 인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1항에 의해서 지역권은 배타성도 있다라고 하는 게 나타나는 거고, 용수 지역권이요. 그러면 297조 제2항에 의해서 순위도 인정이 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그래요. 지역권자는 승역지 점유를 수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승역지 점유는 해요. 점유는 하는데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게 아니라 비배타적으로 공용하는 거예요. 공용하는 거기 때문에 목적물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고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만 인정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냥 지역권은 여기 이렇게 지우고요. 지역권은 비배타적 공용권으로서라고 하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사용해야 되는 비배타적 공용권이다라고 하는 거죠. 공용권으로서 그 목적물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고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만이 인정이 된다.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역권인데 그 지역권은 우리 371페이지 잠깐 보시면 이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비한정적, 비배타적, 공용적 성격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맨 밑에 보면은요, 지역권은 토지의 배타적 이용권이 아닌 일종의 공동 이용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공동 이용권이기 때문에 점유를 해서 사용은 하지만 공동으로 사용해야 되는 권리예요. 그래서 목적물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이지 점유를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점유 수반합니다. 비배타적 공용권이기 때문에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요. 그 다음에 특수지역권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이 특수지역권은 사실은 지역권이 아니고 이제 인여권인데, 특수지역권 하기 전에 지역권은 효력했고 물권적 청구권, 승역지 소유자의 의무가 남았군요. 375페이지 승역지 소유자의 의무다라고 하는데, 승역지 소유자의 의무는 뭐냐? 자, 다시 한번 이걸 지우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권이 설정이 됐대요. 지역권이 설정이 됐고 통로가 개설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지역권자가 여기 통로를 통행하고 있을 때 승역지 소유자도 통행해야 됩니다. 다만 지역권자의 사용 수익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행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역권자의 행위를 인용하고 일정한 이용을 하지 않아야 될 부작위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부작위 의무. 그러니까 승역지 소유자는 요역지 소유자가 사용 수익하는데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사용 수익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고요. 또 이제 바보같이 지역권을 설정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냥 너무 마음이 좋아서 내가 다 해줄게. 뭐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 오빠가 다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A가 승역지 소유자고 B가 요역지 소유자인데 무슨 이유에 의해서인지 A가 지역권도 내가 설정해 줄 테고 지역권 행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내가 부담해 주겠다. 즉 오빠가 다 해주겠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다 해줘야 되죠. 지역권 설정과 유지 보수 관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다 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만 그러냐?
아니에요. A한테 권리를 승계 취득한 C도 똑같이 취득을 해서 똑같이 의무를 승계하는 겁니다. 이때 C 같으면은 B에 이런 B를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C는 어떻게 합니까? 비용 지급 못한다 라고 하면 계약 위반이니까 아예 뭐 해버리는 거지? C가 나 이거 안 가져, 너 가져 이렇게 하는 거야. 나 이거 안 가져, 너 가져가 뭡니까? 위기죠. 위임에 의한 소유권 포기를 줄여서 위기다 이렇게 얘기하죠. 위기를 하게 되면 지역권자가 지역권의 소유권을 취득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지역권과 소유권이 같은 사람에게 귀속이 되면 그때 지역권은 소멸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승역지 소유자의 의무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지역권자의 지역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요. 또 특약에 의하여, 그래요. 특약에 의하여 승역지 소유자가 자기 비용으로 지역권 행사를 위하여 공작물 설치 또는 수선 의무를 부담했다. 특약으로요. 이것은 승역지 소유자의 특별 승계인도 그렇게 부담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부수적인 의무는 승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에 필요한 토지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 즉 위기함으로써 여기서 무상으로 이전한다는 얘기는 위기는 위임에 의한 권리 포기, 위임은 네가 알아서 처분해라라고 하는 위임에 의한 권리 포기예요. 요거 자체가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지역권자에게 어떻게 함으로써 위기함으로써 토지 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위기함으로써 면할 수도 있다. 위기는 토지 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이전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그래서 위기로 인하여 소유권이 지역권자에게 이전하면 지역권은 혼동으로 소멸할 수 있다라고 해서 375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요. 지역권의 소멸이다라고 하는 거. 지역권의 소멸은 하나만 보세요. 2번에 있는 시효소멸 있죠. 지역권의 시효소멸. 지역권은 20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그래서 하나 있는 거. 그래서 몇 년간? 20년간이라고 나와 있죠.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에 걸린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20년의 소멸시효도 또 재밌는 현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역권에 통행지역권을 8m를 설정을 했는데 4m만 통로를 개설해서 사용을 하고 4m는 사용하지 않았으면 이 4m의 통행지역권도 시효로서 소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 정도로 하시겠습니다. 자, 요 정도 하고 특수지역권은 인요권이에요. 예를 들어서 대관련 지역에 있는 농장 주인은 대관령 목초지가 국유지가 됐든 공유지가 됐든 사유지가 됐든 서로 간에 같이 소를 키우면서 목초를 뜯어먹게 할 권리가 있어요. 이거는 대관령 지역의 목장주들만 인정하지 서울에 있는 또는 저기 뭐 다른 지역에 있는 목장주가 소 끌고 가서 거기서 먹게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인근 지역 주민이기 때문에 그 주민들에게만 인정되는 그 지역권을 특수지역권이다. 그래서 일종의 인요권이라고 합니다. 인요권. 그래서 지역권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정도로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쉬었다가 377페이지에 있는 전세권 계속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